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인데요. 앞서서 많이들 이야기를 들으셨던 22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던 날입니다. 자, 앞서서 속보들이 계속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저희가 또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기자회견 중인데요. 이 발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이 또한 꼼꼼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세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국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커지는 변동성 속에서 시장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또한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신세계 일부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22 통화정책회의 결정이 났습니다. 이제 이후로 FOMC 회의까지 연결이 되는 그 전반적인 통화정책 기조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금 속보가 올라오고 있죠. 22 쪽에서 기준금리, 제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내용인데요. 내년 1월부터 9월까지 한 달 채권 매입을 규모를 300억 유로로 축소한다라는 부분인데 이전에는 600억 유로였습니다만 지금 절반가량이 줄어든 수치입니다. 300억 유로로 축소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채권 매입이 필요시에는 내년 9월 넘어서도 진행 가능하다라는 그런 발언도 이어져 오고 있고, 그리고 상황이 악화된다면은 채권 매입 규모와 기간 모두 늘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도 들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발언이 매우 비둘기적인 테이퍼링을 시사했다라는 부분으로 전달이 되면서 시장은 유로 FX는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온 흐름이거든요. 현재 유로 FX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확인하시죠. 네, 현재 유로 FX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요, 1.18140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작 전에는요, 1.17까지 좀 떨어졌던 부분이기도 한데 기자회견 안에서 어떤 발언이 이어졌을까요? 이후에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잠시 후에 더욱더 상세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시작 전부터 워낙 굵직한 이슈였기 때문에 바로 속보 내용 전달 도와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작을 함께 분석을 해주실 출연진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송준식 해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준식 해설입니다. 이번 달 가장 큰 이벤트죠. 22 금리 결정은 동결이 됐고 이제 10월 말까지 차기 연준 의장에 대한 선정,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FOMC 또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2주간의 흐름인데 오늘 첫 단추를 오늘 끼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잘 살펴보시고 트레이딩 포인트들 한번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이벤트의 첫 시작, 첫 단추였습니다. 자, 이 첫 단추를 잘 매야 그 다음 마무리까지 잘 되겠죠? 그에 잘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외신 읽어주는 여자는요, 윤희라 캐스터 함께합니다. 윤희라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윤희라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되 몇몇을 믿고 그 누구에게도 잘못을 하지 말아라. 이걸 요즘 같은 시대 그리고 선물 시장에 반영을 해보면 모든 상품에 관심을 갖되 정말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만 지켜보고 그리고 어떤 상품에도 시선을 떼지 말아라 일 텐데요. 정말 이 흐름 잘 읽으실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 신세계 시청해주세요. 네, 적을 만들지 말아라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군 안에서든 그 매매 포인트 잘 잡아가
간다면은 네, 좋은 수익으로 이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무엇보다도 중점적으로 오늘 2시간 동안 신세계 해외 선물 전략 알려주실 분이죠. 마스터님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 마스터를 먼저 화면 통해서 영상으로 소개합니다. 해외 선물 신세계 정식 오픈. 검색창에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검색하신 후 홈페이지 우측에 신세계 배너를 클릭. 아래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 신세계를 설치 후 실행하세요. 회원가입 후 1577-7451로 전화해 무료 참가 신청을 하면 준비 끝. 신세계의 여러 마스터 중 나만의 마스터를 선택. 실시간으로 마스터의 매매 내역을 무료로 받으세요. 트레이딩의 액션, 해외 선물 신세계. 자세한 사항은 문의 전화 및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박노주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오신 만큼 인사 말씀 들어볼게요. 예, 박노주 마스터입니다.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해외 선물 중에서도 원래 평소에 해외 선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황금에 눈이 멀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네, 그래서 금에 대해서 굉장히 네. 관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금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저 하면 또 시스템 트레이딩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단은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딩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정말 완성이 됐다. 든든한 네네. 완성이 됐다라고. 항공모함이었죠? 그렇죠. 네. 항공모함이었죠. 궁금합니다. 네네네. 이제 항공모함이 한꺼풀씩 이제 드러나는 순간인데, 네. 자, 그리고 해외 선물 읽어주는 남자로 또 저희 서울경제TV 안에서 투자 전략을 매일같이 올려주시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네. 많은 도움이 그죠. 되기를 바랍니다. 네네네. 네, 맞죠?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해외 선물 읽어주는 남자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뭐 방송 전부터 이런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각 종목들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부분들 함께 이슈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할게요. 네, 오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역시 유로 FX에 올라왔습니다. 자, 22 채권 매입 축소 소식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밑꼬리를 좀 길게 달렸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0.33% 빠진 1.18100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실은요, S&P 500입니다. 지표 호조에도 기업 실적 실망감에 미국 증시가 전날 하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좀 하락을 또 한 것 같은데, 하지만 S&P 500 지수 현재는 0.07%의 강보합권으로 2561.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실은요,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지수 조정과 22 통화정책회의 우려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라는 이슈인데요. 자, 현재는요, 0.04%의 강보합권인 124-19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골드입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반등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자, 오늘 0.07% 강보합권으로 1279.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20일을 시작으로 각 종목들 간에 그 전과는 다른 흐름으로 방향이 바뀌느냐, 바뀌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종목들 간의 가격대도 살펴봤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유로 FX, 네, 역시 올라왔습니다. 자, 유로 FX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이벤트를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속보를 통해서도 전달 도와드렸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지금 윤희락 캐스터 업이죠. 네, 해설위원님 중립이시고 저와 박노주 마스터는 다운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확인됐고요. 자, 윤희락 캐스터 워낙 지금 바로 직전에 올라온 소식이기 때문에 바빴을 것 같아요. 네, 들어볼까요? 바로 정말 직전에 들어온 소식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유로가 오늘 빠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지만 기자회견에서 그 기자와의 간담회에서 You're doing inflation with V-shaped라고 마리오 드라기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리오 드라기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좀 나타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서서 이야기했던 뭐 22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를 하겠지만 뭐 비둘기파적인 그런 반어를 하면서 좀 빠져나갈 구멍을 좀 마련을 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
경기부양책 축소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미 선 반영이 됐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굉장히 이렇게 빠져나갈 그야말로 구멍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유로존이 오늘 좀 많이 빠질 것이다. 유로가 빠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기자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앞서서 유동적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유로와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좀 더 매파적인 쪽에 현재로서는 힘을 실어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ECB to curb its bond buying program from January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더 설명을 잘 해주시겠지만 ECB는 채권 매입 프로그램 1월부터 줄일 것이나 필요에 의해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다시 확대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30빌리언 유로로 9월부터 줄여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 인플레이션과 전 세계 시장 관련해서 지켜보면서 유동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로 시민과 통화 그리고 3마리의 토끼를 다 그대로 잡겠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러면서 유로가 빠지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바로 저희 방송 시간 직전에 그 유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다시 한번 드러내면서 유로가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유로 FX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발표 자체는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다라고 해서 좀 유로 FX가 떨어지는 반면 하지만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에 강한 자신감이다라는 거는 금리 상승에 대한 재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후에 이 발언 전후에 이런 흐름을 잘 이해가 되게 또 외신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해설위원님의 의견 들어봐야 되겠죠? 아직은 관망 의견 주셨잖아요. 저는 관망을 든 이유가 지금 이미 한번 움직일 걸 다 줬다. 움직일 자리를 다 줬고 사실 오늘 ECB 금리 결정 전에는 자산 축소를 9월에 얘기를 구체적으로 못했으니 이번 달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리고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난 6월에 드라기 총재가 너무 크게 다치고 그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아물지 않았나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시장 친화적인 오늘 얘기를 하고 독일 금리가 이제 그 영향으로 0.49에서 0.44까지 내려왔는데 지금 상당히 조금 애매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료는 다 나왔고 여기서 2차적인 조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영향과 어제 지수가 상당히 조금 민감하게 움직였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 미국 본장 시작하고 지수에 맞춰서 조금 다른 상품들의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는 게 어떤가. 유로는 참고만 하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트레이딩 포인트는 모두 나왔다고 생각하고 밑에서 좀 더 저도 약간 하방 쪽에 조금 힘이 실릴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실리더라도 굳이 이거를 따라가서 이렇게 트레이딩 하기에는 조금 이제 호흡이 많이 느려져서 조바심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중립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장 이 시점에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하실 만한 그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하방으로 크게 흔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움직임과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도 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로 어느 부분이든 쉽사리 또 접근이 좀 가능하지 못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의견인데요. 방금 윤락캐스터의 그 외신 뉴스 분석을 더 들어보니까 더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겠다는 약간 그런 의견이었는데 일단 위아래 흐름은 저도 다 나왔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렇기에 지금 약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유지가 오늘로 이게 시세가 끝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오늘 저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분석하는 바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유로 FX에 대해서 바로바로 저희가 또 속보 전달 도와드리고 의견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박노주 마스터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떤 의견을 주실까요? 일단 바로 매도를 들고 동시에 매도를 때렸습니다. 지금. 또 모의 투자를 해주신 거죠? 지금 일단은 수익을 냈고요. 바로 팔았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역시 사이에. 정말 손이 빠릅니다. 딱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유로 가격이 1.8 어떻게 돼? 1.18 100. 그 정도까지 반등했었었죠. 딱 좋은 위치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바로 매도를 당연히 들었었었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매도 반등이 나왔거든요. 사실상. 그리고 지금 일단 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종목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나스닥도 매도를 진입을 했습니다. 아, 지수에 대해서도요? 예, 나스닥도 매도를 진입했기 때문에 네. 이게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특성상 이제 종목을 이제 하나하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면 그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네. 제가 오늘은 일단은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 네네. 지금 매도를 배려 진입했죠? 감사합니다. 예, 네. 나스닥 매도 진입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나스닥 하겠습니다. 매도 시점은 어떤 네. 포인트예요, 지금 가격대가? 가격대는 네. 정확하게 6058.25에 지금 매도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은 6,057, 56, 뭐 이 정도 돼요. 예, 그래서 네. 일단은 지금 내려가고 있죠. 네, 수익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맞아요. 일단은 먼저 나스닥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위로와 진행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대략적으로 1차는 6,050선 정도 일단은 네. 중간 청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좀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6,040선 정도에서 대략적인 청산을 다 해주시면은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뭔가 두 상품 네. 모두 하락 후 반등 구간에서 매도를 하셔서 약간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의 좀 접근이 맞습니다. 아닌가 오. 싶어요. 왜냐하면 나스닥도 일단 초반에 네. 반등을 이미 줬거든요. 네, 네. 주고 나서 어저께 빠졌다가 그대로 지금 어저께 굉장히 많은 밑꼬리로 지금 들어 올렸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일단은 그 시황이 나왔던지 간에 한번 이렇게 크게 빠졌다가 크게 올라간 이후에 반등에는 다시 한번 그 저점 부근으로 떨어지는 그런 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네네. 그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좀 구사를 하셔야 됩니다. 아. 대부분은 확률이 그래도 한 80%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한 번은 밑으로 저점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근방까지는 일단은, 네. N자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반대 뒤집어진 N자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튼 저점 구간까지는 일단 떨어지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이제 반등을 올라왔을 때 네. 매도 진입을 노리고 떨어졌을 때 일단은 청산을 가져가는. 네. 일단 단기적인 전략이죠. 네. 네네. 아니, 되게 이 전략은 또 초보자 분들에게도 빠르게 이해가 가능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한번 저점을 찍었던 그 자리는 마치 한번 길을 터놓은 것처럼. 그렇죠. 길을 터놓은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네. 것 같아요. 이런 네. 전략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네. 한 번 정도 수익을 내기는 굉장히 쉽기 때문에 네. 일단은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일단 유로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네. 역시 유로는 드라기는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소년. 네. 자산 축소 얘기 그 비둘기파적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이제 빠졌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이제 전에 갑자기 유로가 또 급반등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또 다른 얘기를 또 했구나. 기자 간담회 때 또 다른 네. 얘기를 했구나. 또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저렇게 얘기하는 게 또 드라기의 특징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다시 매파적으로 다시 얘기를 또 흘리면서 다시 일단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사실상 지금 초반에 이것도 사실상 맥락을 좀 같이 하는데요. 오늘 크게 빠졌단 말이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크게 빠졌을 때 다시 반등이 좀 크게 나오면 그 그래프 자체가 지금 볼게요. 네. 이거는 좀 그래프를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항상 물을 흘러가는 방향대로 거래를 항상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추세 방향대로 거래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비둘기파적으로 그 자산 추수에 대해서 일단은 테이퍼링 관련해서 얘기 나왔을 때 빠졌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빠져야 됩니다. 네. 아까 나스닥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네. 이게 만약에 여기서 빠진 다음에 그대로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드뭅니다. V자 반등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 한 20% 확률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올라가더라도 네. 한번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방향대로 내려가서 이 저점이 1.17690 정도인데요.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지 않더라도 이 부근 정도, 여기까지는 내려오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는 1.17820 정도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반등해서 내려온 이후에 다시금 올라가서 지금 현재 반등 고점 1.18170 여기를 뚫리면은 이제 대략적으로 1.18300 아니면 400까지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하락 추세를 약간 깨면서 가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아까 나스닥이나 유로를 제가 매도 진입한 거는 이미 한번 큰 추세 틀을 한번 만들어줬어요. 하락 방향으로.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 진입을 하는 건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한 번 정도는 밑으로 추세 방향대로 한번 흘러가니까.
그 딱 한 번을 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서두른 겁니다. 예. 이거 들면서 그냥 빨리 때려야 되겠다. 이거죠. 네. 나스닥도 빨리 진짜 말씀드려야 손이 되니까. 빨라요. 마스터님 항상 네. 느끼는 건데. 그죠. 네. 왜냐면 옆에 얘기할 동안에 네. 일단은 할 건 해야 되니까. 하면서도 나스닥 쏟아지고 있어요. 예, 쏟아지나요? 네. 자, 여러분. 네. 50선까지 왔으니까 조금 텁시다. 지금 네, 1차 청소합시다. 자리 나왔어요, 이미. 네, 그쵸? 나왔나요? 네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좀 털고 있겠습니다. 네네. 네. 지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도와드리고 유로FX와 그리고 나스닥에 대해서 또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자리, 좋은 이런 투자 포인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초반부터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로FX에 대해서 지금 전략 들어봤는데 마스터님 유로FX에 대해서는 뭐 이야기 다 하신 거죠? 제가 지금 네. 그 자리만 얘기하고 전체적인 네네. 자리는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네네. 자, 마무리할까요? 그렇다면은 네네. 이제는 지금 이제 하방 추세를 한번 밀었잖아요. 네. 한번 내려갔고. 자, 이후에는 사실상 저는 오늘 추세는 여기서 박스장으로 좀 박스장이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한번 내려왔지만 지금 오늘 지금 저점이 지금 1.17690이잖아요. 저점을 좀 깨기가 힘들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10월 23일 날의 저점 부근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10월 18일 날 저점 부근이기도 해요. 좀 크게 보면 좀 큰 박스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계속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죠? 1.17700 부근이라고 뭐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사실상 하락 돌파를 크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사실상 물 흘러가는 방향대로 저는 추세 타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만약에 또 올라와서 1.18200 정도 부근까지 올라오면 거기서 매도 진입을 들어가서 단기적으로 또 수익 실현하는 방향으로 좀 트레이닝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면 밑에서 지지하는데 밑에서 들어가면 안 되냐? 왜냐면 밑에서 궁금하실 들어가는 거예요. 네.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봉을 좀 보면 우리가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네네. 보면 전주봉이 사실상 제가 좀 크게 볼게요. 네. 전주봉이 사실상 그 음봉 도치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시가가 이번 주가 그 밑에서 나왔습니다. 전주의 종가보다 밑에서 좀 시작을 했고요. 네, 이번 주에 그래서 시가가 이번 주가 또 반등이 이미 나왔습니다. 윗꼬리가 나왔죠. 네. 그죠? 윗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이미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주봉도 일단 추세틀은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이번 주에서 밀고 나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게 매도 방향을 좀 노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을 큰 추세틀도 좀 하락 방향, 네. 단기적인 일봉 추세도 좀 약간 하락 방향. 그러니까 박스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확률이 높은 자리를 노려야 되겠죠.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매도 진입, 반등이 올라왔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 부분에서 좀 매도 진입을 좀 노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유로 FX에 대해서 이전의 흐름과 현재까지 흐름까지 이어서 정말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매도에 대한 포지션이 더욱더 유효한 전략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1.18200 부근에서의 올라온다면은 매도 관점으로 전략 챙겨가시는 것이 조금 더 확률상으로도 좋고 좋은 수익을 창출해낸다라는 의견까지 전달 도와드렸으니까요. 가격대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유로 FX 알아봤습니다. 워낙 빅 이벤트였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S&P 500입니다. 앞서서 박노준 마스터님은 또 나스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략해서 또 좋은 수익으로 가져가고 있으신데, 자, 먼저 S&P 500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음봉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과 같은 흐름인데요. 하지만 밑꼬리가 상당히 길게 달렸습니다. 음봉으로 마감이 됐지만요. 현재 0.07% 강보합권인 2,561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저 업이고요. 박노준 마스터님과 해설위원 다운이고요. 그리고 윤학캐스터 뭔가요? 중립 의견입니다. 자, 이제 ECB가 끝났고 이제는 연준 의장과 FOMC가 남은 시점인데 윤학캐스터 외신 들어볼까요?
네, 연준 의장과 FOMC도 중요한 이슈겠지만 오늘은 S&P 500에서 굉장히 많은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이 기업 실적을 좀 지켜보는 모습인데요. 그야말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다 보시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Ensure, Bush Invest, 브리스톨 마이어스 굉장히 많은 기업이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개장 전에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좀 보시면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브리스톨 마이너스 같은 몇몇 기업들은 또다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장이 좀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지표 관련해서는 US Jobless Claims이죠. 그러니까 신규 실업수당 추산 건수는 생각보다 잘 modestly rise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냥 잘 받아들이고 있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줄 정도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investing.com에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현재까지 그 미국 지수가 고공행진을 이어왔었던 이유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세제 개혁안에 대한 기대와 또 기업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But as the very public fracas between Trump and Republican Senator Bob Corker and Jeff Flake hits up, both are very openly critical of President's ability to do his job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안 통과를 할 때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51대 49로 겨우 이렇게 통과를 했었다고 본다면 코르커와 플레이크 그리고 지금 굉장히 공화당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맥케인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에 좀 적대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제 개혁안 통과까지는 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에 좀 재미있는 점이 이런 시기에서는 좀 housing starts stumbled in September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쪽에 좀 투자를 해보시라고 권유를 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증시가 혼란스럽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좀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쪽으로 살펴보실 필요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서 오늘 기업 실적 잘 발표가 될 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S&P 500에 대해서는 예상치보다 또 기업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실망 매물이 나왔다. 그런 분석적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실적 발표할 기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구글, 아마존, 쉐브론이라든지 포드, 노키아 이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들 뉴스도 바로바로 챙겨서 저희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에 대해서 외신 의견 들어봤고요.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이셨죠? 아무래도 어닝 시즌인 만큼 나스닥과 S&P, 다우 이 세 지수 모두를 조금 밸런스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뭔가 저는 왜 오늘 다운을 들었냐 하면은 어제 사실 조정을 받고 반등을 장 마감까지 거침없이 올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쉽게 조정이 나올까는 싶습니다. 여기서 더 다시 이제 정고점을 향해서 올라가더라도 사실 할 말이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그 속에서 시장은 계속 추가 상승을 위한 이제 뭔가 좀 더 명확한 재료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세제 개혁안 앞서 얘기하신 아니면은 차기 연준 의장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시장에 조금 불리한 의견들이 나온다면은 언제든 조금 뭔가 조정을 보일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저는 올라오면 매도를 조금씩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명확한 시장 트리거죠. 이제 시장 상승을 위한 세제 개혁안이 통과가 모두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매도 포지션이 있더라도 손절을 하고 그게 수능을 해야겠지만은 그런 지금 명확한 재료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은 좀 불안한 모습을 계속 이어갈 것이다. 왜 그러냐면 어닝 시즌에 대한 그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상당히 높아져 있어서요. 실적을 조금만 못 채워주더라도 시장은 조금 반대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재료 이제 반영이 됐고 이후에 세제 개편한 이후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올라오면 좀 매도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확률상 높고 유효한 전략이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저는 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요. 단순히 가격적인 측면에서 일단 2,560을 좀 기준으로 보고 좀 매매를 하시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에서 저는 업을 드렸어요.
그렇죠. 계속 뭐 내려왔지만 어제의 장에도 2,560선은 다시 회복이 됐기 때문에 저는 2,560선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에서는 뭐 강하게 지지가 돼서 상승 쪽으로 매수 쪽으로 뭐 짧게 잡아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네, 매수의 의견, 업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은 네, 앞서서 나스닥 전략도 미리 세워주셨고요. 그렇다면 S&P 500 워낙 지수의 남자잖아요. 네, 들어볼게요. 네. 지수 중에서 네. 나스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나스닥이 변동성이 시청자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네네네,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때도 뭐 나스닥에 대해서 뭐 수익을 많이 거뒀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락을 이미 그 전에 일단은 나스닥이랑 좀 비슷하게 하락을 하고 있다가 네. 지금 다시 지금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건 양치기 소년이 돼도 돼요. 예. 그죠? 예. 네. 왜냐하면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만약에 밑을 지지선을 치고 올라가는 방향이 지금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하락을 들었는데, 이미 하락을 좀 하고 나서 더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어요. 제 예상은 조금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들어 올렸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일단 상승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반등에 매도 진입을 할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 일단, 시에도 예. 네. 어찌 보면 지금 아까 윤희라 캐스터님이 관망을 들었나요? 중간에 네, 들으셨나요? 맞아요. 네. 그게 일단 지금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중요한 건 이제 현 시점, 현 포인트에서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가 지금 중요한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지금 생방송을 괜히 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봤었을 때,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지표가 좋게 나왔었는데, 사실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빠졌거든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반등을 줬단 말입니다. 네. 우리가 일단은 지금 현재의 그냥 그대로 추세가 좀 흘러가는 방향이면은 쉽게 일단은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건 똑같은 포인트예요, 사실상. 아까 유로화가 아니고 나스닥 아까 얘기랑 똑같은데, 지금 어저께 사실상 빠진 자리가 2,542선 부근까지 지금 빠졌다가 네, 지금 올라왔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분봉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30분봉으로 좀 나타냈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일단 포인트가 지금 추세대를 이렇게 그었을 때, 자, 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을 평행선으로 이렇게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대략 좀 안 맞는데, 자, 이렇게 긋게 되면은, 네. 자, 내린 다음에 반등 위치를 꼭지점을 이은 다음에 여기까지 일단은 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점, 그 다음에 그 다음 고점 네. 있고 나면은 이게 꼭지점이 선이 되죠. 그래서 통과하는 부분, 그러니까 올라왔었을 때 매도 진입을 여기서 해야 되는데 딱 맞는 지점이긴 하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매도 진입을 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어제의 시가 부분 정도. 어제 어제 시가 네. 가격에. 예. 네. 오늘 고점은 돌파하기가 좀 힘들고 어제 고점은 돌파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네네. 일단 2,564선 정도에서 일단은 매도를 좀 분할로 진입을 해라. 예, 그럼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S&P는 제가 볼 때는 박스권이 예상을 됩니다. 그래서 65선 정도, 2,565선을 돌파하고 나서 다시 내려와서 대략적으로 한 2,560선이나 61선 정도에서 마감할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리고 사실상 저점을 돌파하면 더 크게 내려가겠죠. 네. 오늘 지금 현재 저점을 만약에 깬다면은 그 밑에 일봉의 11선이죠. 21선이죠. 네네. 21선가 부분까지 내려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지금 현재 저점을 돌파를 하면은 2,552선 정도까지는 밀린다. 현재 저점은 2,556선이다. 네. 예. 그래서 좀 그렇게 좀 보셔야 되고요. 일단 매수는 저는 좀 권하지는 않습니다. 매수보다는 매도에 네. 대해서 의견을 왜냐면 주셨어요. 어저께 하락 추세가 크고 지금 네. 이 밑꼬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충분히 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도 반등에 일단은 매도 네. 진입을 해라.
요점은 그겁니다. 네. 나스닥과 좀 같은 의견이신 네, 것 같아요. 네. 네, 어제장에 나스닥과 S&P 모두 좀 크게 저점을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쉽게 뚫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전략 그리고 분석도 도와주셨고요. 일단 어제 시가 부분인 거죠. 시가에 대해서 뭐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564선 정도 네,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네. 유로 매도 지금 아까 추천해 주셨는데 네네네. 지금 내려가죠. 신저점 계속 네네네. 기록하면서 지금 네, 엄청 빠지네. 내려가고 네. 있어서 그래서 이 이렇게 부분도 네네. 멘트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점을 지금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 네. 왜 방향대로 매매를 해야 되고, 그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S&P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로 같은 경우도 아까 박스권을 예상을 하지만 여기서 이제 청산하고 나갈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에 이 지지를 생각하고 만약에 1.17700에서 매수를 잡는다면 돌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세 방향대로 무조건 가면은 돌파도 할 수 있다는 걸 꼭 여러분이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에 왔거든요. 그럼 반등이 좀 나올 겁니다. 지금 거의 1.17620 부근이죠. 네. 지금 저점은 1.17 뭐 570까지 내려왔는데 네네. 일단은 저가가? 현재 네. 10월 23일 날에 저점을 일단 뚫고 내려간 겁니다. 자, 뚫었습니다. 네. 지금 거의 한 2주간의 저점을 뚫었죠. 네.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 저점 봐야죠. 그죠? 그죠? 하방 쪽으로 좀 더 그죠? 열려 있는 부분. 더 네. 내려갈 수 있다. 충분히. 오늘은 네. 유로화가 굉장히 이슈가 있는 날이니까. 네네. 그렇다면 그 다음 선은 1.17430까지 밀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네. 그 저점은 두 번에 한번 확인해 준 게 10월 3일하고 10월 5일. 그죠? 요봉하고 요봉. 그죠? 이 저점이 형성되어 있죠? 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러나 저는 더 크게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 빠질 수도 있다. 네, 10월 6일 날 저점이 지금 네. 1.1730 정도인데, 네. 대략적으로 1.17270까지도 빠질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70까지. 네, 충분해요. 네. 왜냐하면 주봉을 보면 그게 답이 나오죠. 네. 주봉을 보면, 네. 자, 봉의 형태를 항상 상상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일봉하고 주봉을 항상 과거 차트를 보면서 좀 외우기를 희망을 합니다. 위치가 보면, 자, 봉의 몸통이 꼬리나 더 밑으로 좀 더 내려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봉을 보고 이 봉을 봤었을 때, 길이 자체가 조금 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 길이를. 네. 그죠? 네, 캔들을 봤을 때. 네, 캔들을 봤었을 때 이 봉의 모양이 지금 위에 꼬리가 이 정도 나왔으니까 몸통이 좀 더 나왔다가 나중에 밑을 찍고 올리든 안 올리든 그거는 일단 이 정도까지 내렸다가 반등이 올라가면 꼬리가 생기겠죠. 네. 일단 밑으로 좀 내려와야 된다 이겁니다. 봉의 길이도 항상 여러분들 일봉이나 주봉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좀 약간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시세를. 알겠습니다. 현재 유로 FX가 이제 미국 개장한 이후에 빠르게 좀 하락하는 움직임인데 0.72%까지 빠졌고요. 앞서서 첫 번째 이슈로 유로 FX 또 마스터님이 전략 짜주셨기 때문에 그에 맞는 또 추가적인 전략도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1.17430까지 좀 빠질 여력이 있다라는 부분까지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는 1.1762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S&P 500까지 만나봤는데요. 속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속보가 올라오고 있을까요? 지금 확인할게요. 자, 미국채 10년물에 대한 속보입니다. 지금 미국채 10년물이 2.4% 초과하면서 장기 채권장은 끝났다라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속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세 번째 이슈가 10년 국채인데요.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0년 국채는 124-18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오늘 장 초반부터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윗꼬리가 좀 달린 모습인데요. 자, 확인할까요? 하나, 둘, 셋. 네, 저도 업이고요. 해설위원님 업, 윤혁 캐스터도 업이고, 또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궁금합니다. 자, 윤혁 캐스터 관망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볼게요. 네, 지금 채권 시장은 빠르게 좀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좀 조정을 받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굉장히 변동성이 조금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이 속보에 따르면 현재 그 미국 시장에서는 옐런을 원하고 있지만 공화당 쪽에서 트럼프에게 옐런을 뽑지 말라고 이미 압박을
넣었다고 1분 전에 속보가 올라와서 이것이 추후 매파적인 그 의장이 선임이 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좀 살펴보면서 이것 또한 좀 추후에 진입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또 investing.com에 따르면 현재 기준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도 The Fed Balance Sheet Unwind Myth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확실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지켜보는 사실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앞서서 있었던 유로존의 그 드라기 총재의 발표만큼이나 사실 연중 의장 선임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좀 추후에 발표가 있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제 신유물에 대해서 계속해서 속보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가가 이제 비둘기 22 영향에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분석적 기사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제 10년물은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124-17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업에 대한 의견을 주신 해설위원님의 의견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합권이에요, 네. 해설위원님. 채권은 사실 어제 다 움직였다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제 밑꼬리가 상당하죠. 어제 상당히 중요한 흐름을 이었던 게 네. 지금 저점 124-06.0 이 뭐 10시경에 찍었던 이 자리가 금리로 역산을 하면 2.48%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5에 거의 근접한 자리고요. 2.5는 올해 3월 그리고 작년 10월 굉장히 중요한 이런 크리티컬 포인트가 되었던 자리고 그렇기 때문에 06을 찍자마자 급반등을 했는데 뭐 지수 조정의 영향도 있었고 그리고 옐런 의장이 다시 뭐 재연임을 이제 연임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뭐 일부 시장 해석이 돌면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 22에 그런 주제를 잘 저희가 인지를 해야 돼요. 유로가 이렇게 빠지는 영향이 뭘까요? 선반영이 되어서인가요? 자산 축소를 이제 시장 상황에 네네. 맡기겠다. 네네. 좀 더 이렇게 조금 여유롭게 가겠다. 네네. 너무 뭐 금리 인상 그렇게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FOMC와 22 양대 산맥인데 한 축이 굉장히 지금 완화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실 달러 인덱스 급등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저점을 깨지 않고 124-15.5라는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계속 버티고 있는데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 어제의 그런 조금 이제 활발한 그런 반등 영향도 있지만은 네. 여기서 추가 상승을 못하는 게 네. 저점을 못 깨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매수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4%대에서는 금리로 그러니까 가격대로 따지면 124-15에서 00 이 구간에서는 그냥 뭔가 편안하게 매수를 해서 다음 주 FOMC까지 네. 들고 가도 조금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10월 다음 주 이제 30일, 31일 월말 매수 수요가 있습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이제 시장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져봤을 때도 충분한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수를 추천드렸습니다. 네, 지금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대다라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어요. 워낙 국채와 금리 인상에 대한 관계가 중요한 만큼 이제 곧 다가올 빅 이벤트에 앞서서 또 미리 시나리오와 함께 이런 전략적인 부분 챙겨가시는 게 중요할 텐데요. 해설위원님의 말씀 잘 참고를 하셔서 좋은 전략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이 관망의 의견을 주셨는데 네,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관망을 든 게 네. 저도 일단 매수적으로는 살짝 보고 있긴 한데 사실 지금 일단은 트레이딩 포인트가 지금 이제 현재라는 거죠. 현재라는 걸일 때 어저께 국채는 사실상 그 끌어올린 걸로 봤었을 때 확실하게 이 이후는 뭐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도 일단 상승을 한번 주겠다라는 거를 일단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한번 올라왔거든요. 올라왔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오늘 저점을 깨고 내려간 이후에 다시 올라올 건지 아니면 오늘 저점을 깨지 않고 이대로 그대로 올라가서 끝날 건지가 저는 이제 좀 어렵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구간도 오늘 고점을 깨고 칠 거라는 생각은 좀 없고요. 예. 그래서
올라온다면은 124-20포인트 정도, 뭐, 거기까지 일단은 올라갈 것 같고요. 네. 21포인트 정도까지 네. 올라갈 것 같고, 사실상 이제 깨고 내려갔을 건지, 그래서 이제 그냥 바로 올라갈지는 몰라서, 만약에 이제 좀 더 오늘 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들어 올릴 때 좀 따라붙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안전하게 좀 가려면. 네. 그래서 사실상 저는 매매는 좀 권하지는 않습니다. 좀 애매하니까. 예, 애매한 거는 우리가 좀 아까 나스닥이나 유로화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확실한 포인트자니까 그렇죠. 진입을 해야 되는데 좀 애매하면은 사실상 뭐 손절을 걸고 진입을 해도 되지만 뭐 제가 봤었을 때는 뭐 다른 품목도 있으니까 사실상 만약에 오늘 이 자리 지켜주면 내일 정도에 좀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낫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관망을 들었고요. 그래서 관망하자. 일단은 좀, 이거는 좀 두고 보자. 네. 내일 정도에 한번 진입해서, 좀 빠르게 진입하면 내일 충분히 자리가 또 청산 포인트가 나오니까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뭐 시장의 각 종목들 안에서 매매 포인트 나오는 종목들을 또 집중을 해야 하는 만큼 현재 뭐 흐름과 함께 여러분들이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 접근해도 될 만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도 또 파악하는 게 마스터님의 그렇죠. 역할이기 때문에 자, 그 부분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이슈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입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뭐 앞서서 마스터님이 시작 전부터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반등을 했다라는 이슈입니다. 현재 가격대 살펴보면요. 다시 약보합권으로 좀 전환이 되는데요. 1275.8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업앤다운 빠르게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네,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다운 둘이고요. 업 2개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유력해서 빠르게 금 들어볼까요? 네, gold price fell on Thursday after the ECB said it would expand its bond buying program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네. 골드는 ECB가 채권 매입 프로그램 기간을 늘린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좀 좋은 흐름을 이어오다가 그렇게 상승했던 흐름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네. 오늘 장에서는 중요 가격대에 따라서 좀 움직일 것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1276.10 and the earlier price action, the gold market, the rest of the session will be determined by the trader reaction of the pair of Gann angles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276.40에서 1276.80대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깨진다면 좀 더 하락폭이 커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반등의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한 현재 외신들의 뉴스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해설위원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네, 어제 뭐 사실 한 1272에서 1282까지 10포인트 량을 뭐 거침없이 올렸는데 네. 오늘 뭐 조정폭이 생각보다 깊네요. 네. 깊은데 저는 여기서 사실 업을 든 이유가 지금 매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조정을 기다리고 지켜보면서 1270대에 대한 뭔가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저도 내일 정도의 뭐 상승 아니면 다음 주 월화 정도의 추가 상승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조금 기다렸다가 트레이딩 관점에서 눌리면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눌림 하자. 매수. 예. 그래서 뭐 일단 펀더멘탈적인 재료들도 사실 굉장히 지금 뭐 매파적인 그런 연준 의장이 지금 뭐 사실 차기 의장으로 이제 선정이 되더라도 지금 시장의 기조를 지금 옐런 의장이 만들어 오는 판을 한 번에 엎을 수는 없다라는 단적으로 바꿀 수는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안전자산에 대한 조정이 사실 저희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뭐 매파적인 인물 뭐 몇이 있죠. 네. 캐비너 씨 뭐 몇몇 이제 인물들이 있는데 그런 인물들이 사실 당선이 된다고 해서도 저는 사실 안전자산에 큰 조정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지수를 조금 관찰해 가면서 어제 아무래도 지수와 상관관계가 상당히 높은 장이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저점 매수 구간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떤가 네. 싶어서 매수를 들었습니다. 네, 일단 뭐 다른 성향의 연준 의장이 선정이 되더라도 이런 정책적 기조를 빠르게 너무 극단적으로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큰 틀 안에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는 눌림시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달러 인덱스를 같이 보셔야 될 게 유로와 함께 지금 뭐 연동해서 달러 인덱스가 아주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93에서 94.14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일반적인 진짜 교과서적인 장이죠. 달러 강세에 의한 상품 약세의 흐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급반등하는 만큼, 급등하는 만큼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정석적인 투자 안에서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요즘에 황금 로봇이 그렇게 정말 이름처럼 황금, 골드 매매를 잘한다고. 제가 황금 그 모함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좀 여러분들 보여주고 싶어서 시스템 화면에 접속을 했고요. 그래서 뭐 애칭이 황금 로봇 뭐 혜선이, 우리 혜선이가 나를 대신해서 혜선이 뭐 신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다. 근데 오늘 좀 약간 오늘은 좀 일을 덜 하고 있네요. 진입이 별로 좀 안 되고 있는데 여하간 일단은 가장 품목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금이었거든요, 사실상. 금이었었고, 전략을 제가 이제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 게, 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금에 특화시켜서, 일단 항공모함이, 지금 일단은 뭐 굴러가고 있는데, 항공모함인데 혜선이니까 좀 안 어울리긴 하네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화면은 이게 제 이제 계좌고요. 그죠? 실제 계좌고, 그걸 지금 운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금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제가 영상을 좀 많이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좀 차후에 바깥에서 영상을 많이 찍었거든요. 그 나중에 우리 그 서울경제 제 그 홈페이지에서 아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편안하게 좀 우리가 재테크를 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혜선이가 나를 위해서 대신 일을 해준다면 뭐 종업원은 아니지만 그죠? 대신 일을 해준다면은 사실상 심리가 배제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뚜렷한 그 트레이딩 원칙이 있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이 나면은 이거를 이제 원칙을 좀 배제하고 진입을 하려거나 아니면 손실을 빨리 메꾸기 위해서 억지로 진입을 하거나 트레이딩 근거가 없는데도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인간이니까. 하지만 전략을 우리가 명확한 전략을 이제 얹어놓고 트레이딩을 일단은 한다면은 그죠? 컴퓨터가 한다면은 우리는 이제 심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나의 심리가 안 돼. 만약에 얘가 오늘 혜선이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매매를 트레이딩 이상하게 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요. 하지만 오늘 뭐 만약에 그 기분이 오늘 굉장히 안 좋아요. 배가 고파요. 이러면 트레이딩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가 배제되는 것과 그리고 제가 이따 나중에 영상에서 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하루 종일 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나는 직장인이고 주부고 하면은 정말 시간이 없잖아요. 트레이딩 하다가 갑자기 뭐 상사가 부르면 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야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특정된 시점에 트레이딩을 해도 좋지만 사실상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재테크적으로 가려면 시스템 트레이딩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죠? 네.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정말 여유 시간을 갖자. 여유 시간을 나는 여유 시간을 갖고 트레이딩은 일단은 우리 혜선이한테 일단은 맡기자. 네.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네네네. 뭐 마무리해 주시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좀 일부 시간이 좀 약간 짧아서 일단 지금 현재 트레이딩 되는 화면을 일단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2부에 다시 한번 그 파헤치는 시간을 알겠습니다.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운영된 그걸 실제 수익을 계속 봐야 되겠죠. 오늘 뿐만 아니라. 궁금합니다. 더욱더 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2부에서 더 파헤쳐 보기로 하겠고요. 자, 지금 뉴욕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지금 30분이 조금 안 된 시각인데 뭐 각 기업들의 실적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윤혁캐스터 지금 뉴욕 증시 이후에 속보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네, 뉴욕 증시는 지금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트위터와 포드의 어닝 시즌 기업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좀 크게 상회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스톡 월스 11.4%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1.4%나 상승을 했고요. 또 포드 같은 경우는 2%, 그리고 타임워너 브라더스 타임워너도 0.5% 상승을 하면서 미 증시의 상승 흐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트위터가 정말 10% 이상, 11% 이상의 상승을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고 있다라는 속보로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정말 빠르게 다양하고 굵직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 도와드렸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또 박노주 마스터님이 또 그동안에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부분과 앞으로의 매매에 대한 부분 더욱더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2부도 더욱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